네덜란드 유학 장점에 대해서 특징이랑 유학 장점은 대표님이 설명해 주셨고, 저는 대학교, 저희 트벤테 대학교랑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구대학이랑 실무대학 나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연구대학은 보통 학사가 3년이고 실무대학은 원래 기본은 4년인데 요즘에는 이제 실무대학들이 3년짜리 과정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 3년짜리 과정은 연구중심 대학의 3년짜리와 같은 레벨의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학사는 3년 아니면 4년이고 실무대학은 말 그대로 이제 이론적인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박사는 없어요. 석사까지만 제공을 하고 연구 중심은 이제 박사까지 제공을 하고, 실무대학에서 학사를 공부한 학생들이 뭐 석사를 연구대학으로 가고 싶다 이럴 때는 이론적인 거를 조금 더 보충을 프리마스터 하면서 하고 석사 진학한 다음에 박사를 하고 식입니다. 그래서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대학교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학교가 위치해 있는 도시가 엔세데라는 곳이에요. 저희 학교 이름이 트벤테 대학교잖아요. 그래서 트벤테랑 엔세데가 뭔가 보면 트벤테가 좀 더 큰 범위의 지역 이름이에요. 그래서 트벤테가 경기도라면 엔세데가 일산의 식이에요. 그래서 트벤테 안에 있는 엔세데라는 도시에 있는 대학교가 이제 트벤테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엔세데고 여기가 다 독일이거든요. 그래서 독일 국경이랑 굉장히 가깝고 뭐 어떤 스텝이나 아니면 독일 학생들은 집에서 통학하는 학생들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까워요. 그리고 암스테르담에서 이제 엔세데까지는 기차로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도시 자체는 사실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유럽의 흔한 굉장히 작은 유럽 소도시, 막 주말에 6시 이후에는 상점 다 닫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학생들은 거의 다 이제 캠퍼스에서 지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계속 캠퍼스에 있다가 장 보러 가거나 뭐 이렇게 쇼핑하거나 이럴 때만 엔세데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트벤테 아마 뭐 네덜란드 유학을 알아보시거나 아니면 오늘 설명에 오시기 전까지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부킹닷컴 아시죠? 네, 저희 호텔 예약하는 사이트 부킹닷컴이 트벤테 대학교 학생이 만들어서 대박난 사이트고, 테이크어웨이닷컴도 지금 유럽의 배달의 민족 같은 사이트인데 지금은 막 베트남에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데, 요것도 트벤테 대학교 동문이 만들었고, 뭐 트벤테의 축구팀도 있고 굉장히 유명한 맥주 브랜드도 있고. 정말 좀 맛있습니다. 네, 좋아합니다. 요즘에 이마트나 아니면 편의점에서도 팔더라고요. 근데 이게 네덜란드에서는 하이네켄보다도 더 많이 마시는데요. 네, 그래서 유명한 브랜드도 있고, 트벤테가 공대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처음에 개발을 했던 그 연구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한 명이 트벤테 대학교 교수직입니다. 그래서 되게 생소한데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 트벤테 출신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네덜란드 대표 공대 중에 하나고요. 대학교 순위는 세계 대학 순위 186위 하고, 학비는 저희가 공대로 유명하지만 사실 뭐 비즈니스, 상경 계열이나 아니면 사회과학 계열도 있거든요. 그쪽은 9,125유로 해서 한국 돈으로 1,100, 200만 원 정도 하고 1년 학비가. 그리고 공대 같은 경우에는 한 1,300~400만 원 정도 합니다. 학생 수로 보면은 아주 큰 학교는 아니에요. 그래서 총 학생 수가 11,000명 정도 되고 국제학생이 27%, 국제학생 비율이 굉장히 높은 학교 중에 하나고, 대부분의 학생은 독일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독일은 자국에서 대학을 가면 이제 무료로 공부할 수도 있기도 한데 네덜란드 전체적으로 독일 학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유는 독일은 일단 졸업하는 게 네덜란드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요. 그래서 진짜 내가 살아남아야 되고, 어떤 강의를 들어가면 막 몇천 명 있는 강의실에서 누가 한 명이 막 떠들면은 그걸 알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소수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이제 케어적인 것도 독일보다는 훨씬 잘 되고 있다고 해서 독일 학생들이 네덜란드로 많이 오는 게 네덜란드 교육의 질이 되게 높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트벤테 대학교에 왜 가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6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세계 대학이 한 26,000개가 있다고 하는데 186이면 세계 탑 1% 안에 드는 학교이면서 이제 합리적인 학비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트벤테 대학교가 공대로 유명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융합 전공들을 많이 제공을 해요.
그리고 공학 과정 내에도 약간 사회과학적인 뭔가 모듈이나 그러니까 과목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해서 기술이랑 이제 사회과학을 융합한 학문적 접근이 특징입니다. 트벤트 대학교에. 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그냥 보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학생들이 그러니까 어떤 전공을 딱 정해서 홈페이지 들어가면 뭘 배우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걸 보면 공대라고 해서 다 뭐 물리, 뭐 컴퓨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뭐 심리라든지 아니면 그게 뭐 그걸 사회과학적으로 함유하고 있는 게 뭔지 이런 것도 다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 융합적인 접근이 굉장히 큰 특징이고 그래서 트벤트 대학교의 모토도 하이테크 휴먼 터치입니다. 세 번째 되게 큰 교육 특징은 프로젝트 중심 교육을 제공을 한다는 건데 보통 한국도 그렇고 네덜란드 다른 대학교도 그렇고 어떤 강의를 하면 교수님이 강의 계획서를 딱 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수업을 듣는 시기잖아요. 근데 트벤테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개의 모듈을 배우고 각 모듈마다 프로젝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끝나면 그 다음 프로젝트 바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해서 4개를 끝내야 1년이 지나가는 거고 프로젝트라는 거는 선생님이 뭔가 던져주는 게 아니라 그 모듈의 주제에 맞게 학생이 프로젝트 주제를 설정을 하고 그룹을 지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사하고 실험하고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뭐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 중심 교육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아까 그 암스테르담 학생도 왜 본인이 해야 될 게 되게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네덜란드는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네덜란드는 이제 얘네의 표현에 의하면 대학은 지식을 재생산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 막 연구하고 이런 과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 거를 교수님이 알려주면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그걸 막 공부를 하고 조사를 하는데 그거 자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중심 교육을 트벤트 대학교가 몇 년 전에 도입을 했고 이 이후로 학생들이 뭐 그러니까 1학년 이후에 그만둔다든지 이런 비율도 되게 낮아졌고 그래서 되게 좋은 교육 과정, 교육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는 교육 방식입니다. 네 번째 트벤트 대학교의 특징은 네덜란드가 사실 캠퍼스형 대학이랄 곳이 거의 없어요. 그냥 지나가다 보면은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에는 암스테르담 뭐 사회과학 학부가 여기 있고 뭐 어떤 학부는 저기 있고 이런 식인데 트벤트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완전 울창한 숲에 둘러싸인 캠퍼스가 있고 그 안에 기숙사라든지 뭐 강의동, 연구실 다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아메리칸 스타일 캠퍼스라고 해서 이렇게 딱 캠퍼스형 대학을 가지고 있는 유일무이한 학교다라고 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대학에서 공부하는 느낌이 나고 시내랑 캠퍼스랑은 자전거로 한 15분 정도 걸리는데 파운데이션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시내까지 잘 안 나가고 거의 학교에서 이제 의식주를 다 해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캠퍼스형 대학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아까 부킹닷컴이랑 테이크어웨이닷컴 이런 학생들이 창업한 사례가 있었는데 트벤테 지역도 그렇고 트벤테 대학교도 그렇고 창업이나 스타트업, 뭐 기업가적인 마인드 이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만을 위한 연구센터도 따로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게 어디에 있냐면 그냥 학교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모든 과정에 모듈에 이런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이게 프로젝트 중심 교육도 이거의 일환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 과정들을 계속 실험하고 하는 건데 학생들이 꼭 다 창업을 하라는 게 아니라 뭔가 창업과 기업가적인 마인드를 계속해서 학교에서 심어주려고 하고 그게 이제 교육 과정에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 지원 센터 같은 것도 있고 그건 지역이랑 같이 대학이랑 세워서 지금도 이제 많은 회사들이 창업 지원 센터 같은 데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런 데서 학생들을 위해서 뭐 강의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합니다. 그래서 특징이 기업가적인 접근. 스타트업이 1000개 이상이 생겨나기도 했고요. 대학 내에서. 그래서 트벤테 대학교에 들어가려면 이제 한국 학생들은 파운데이션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거를 트벤테 패스웨이 컬리지라고 해서 TPC에서
제공을 하고요. TPC가 따로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트벤트 대학교 교내에서 이제 학생들이 다 그냥 트벤트 대학교 학생들이 쓰는 강의실 이용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트벤트 대학교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단 파운데이션부터 캠퍼스에서 다 학업이랑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파운데이션 학생들이 1학년 입학할 때 보면 다른 데서 그냥 공부를 했던 네덜란드 고등학교 다니던 네덜란드 학생들보다 트벤트 대학교를 더 잘 알아요. 입학할 때. 그래서 파운데이션부터 트벤트 대학교에서 다 모든 학업과 생활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리고 파운데이션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를 하면 그 말은 패스거든요. 패스를 하면 대학교 1학년으로 진학이 보장이 됩니다. 이 말은 트벤트 대학교 파운데이션을 제공하는 TPC와 트벤트 대학교는 이 계약이 맺어져 있는 거예요. 너네가 학생을 받아서 파운데이션을 잘 가르친 다음에 그 학생들이 패스만 하면 우리 학교로 다른 거 안 보고 무조건 받아줄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진학이 보장이 된다는 거는 이제 뭐 상대평가도 아니고 다 절대평가로 해서 100명 학생이 있는데 100명 학생이 다 패스하면 다 진학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이고 네덜란드식 대학 교육에 필요한 전공, 그러니까 전공별로 기초 과목이 다르잖아요. 그거를 파운데이션 때 배우고 더 중요한 거는 영어를 준비를 하는데 이 영어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대화하는 그 영어가 아니라 학업에 필요한 영어, 어떤 식으로 에세이를 쓰는지 아까 그 학생이 뭐 여기서 영국역.com에서 제공을 했던 과정이 되게 도움이 됐다고 하면서 얘기한 것 중에 에세이 라이팅 중에 뭐 인용하고 참고 어떻게 다는지가 되게 중요했다고 하는데 학생들이 그냥 글을 쓰면 되는 게 아니라 형식이 또 있어요. 아카데믹하게 쓰는 형식 그런 것까지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런 것까지 다 파운데이션 때 훈련을 합니다. 한국 학생은 일단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9월에 저희가 한 번 입학일이 있고요. 한 9개월 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때 보통 영어를 준비를 많이 하고 9월에 입학을 해서 파운데이션 새 학기를 하면 6월 말에 끝납니다. 한 2개월 정도 쉬고 8월 말에 이제 트벤트 대학교 1학년으로 입학을 해서 파운데이션은 9개월 과정이고 새 학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학교는 3년제고 3년까지 다 하고 나면 사실 연구대학 나온 학생들은 석사 진학 굉장히 많이 하고요. 네덜란드 학생들도 50% 이상이 다 석사를 갑니다. 그래서 국제 학생들도 석사 많이 하는 것 같고 그게 아니다 나는 취업 먼저 도전해보고 싶다 하면 오리엔테이션 이어라고 해서 1년 동안은 이제 취직이 되든 안 되든 머물 수 있거든요. 구직 활동할 수 있는데 그거 이용해서 이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파운데이션 통해서 진학 가능한 전공은 트벤테 대학교에서 영어로 가르치는 전공은 100% 가능합니다. 트벤테 대학교 학사가 20개가 있고 네덜란드어로 가르치는 과정이 3개인가 있거든요. 그거 말 빼고 17개 과정은 파운데이션 통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학이랑 기술 분야가 가장 다양하고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이나 사이언스도 사이콜로지도 학생들 많이 진학을 하고 있고 상경계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여기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 아니면은 인더스트리얼 디자인도 이것도 이제 디자인이긴 한데 뭔가 뭐라 그러지?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엔지니어링이나 아니면 설계 같은 것도 다 배우는 거라서 조금 공대랑 이제 디자인이 합쳐진 거라서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 아니면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그래서 진학 과정은 굉장히 다양하다. 그리고 영어로 된 과정은 다 가능하고 그리고 파운데이션 할 때 보시면 모듈이 이게 이제 공학이랑 기술 파운데이션 때 배우는 모듈인데 크게 2가지로 나뉘어져서 하나는 영어 플러스 공부하는 방법 그게 English and Academic Skill이고요. 이거는 이제 학기 동안 계속 배우고 새 학기 동안 그리고 엔지니어링 관련된 이제 기초 과목을 하는데 수학이랑 물리가 주를 이루고 마지막 학기에 컴퓨터나 아니면 화학공학 가려는 학생들은 이렇게 화학 배웁니다. 프로젝트가 있는데 아까 트벤테 대학교가 프로젝트 중심 교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학생들이 바로 들어가면 못해요. 한국 학생들은. 프로젝트 중심 교육을 안 겪어봤기 때문에 본인이 주도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파운데이션부터 계속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까지 해서
아카데믹한 과목 모듈은 이제 한 학기에 3개씩 이렇게 공부를 하고 상경이나 사회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운데이션에 들어갈 때는 일단 최소한은 가장 크게는 이제 어떤 파운데이션을 들을지 선택을 해야 되고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과까지 다 정해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그 과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파운데이션 지원 전에 과까지 정해서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입학 조건은 딱 2가지 보는데 하나는 학력, 하나는 영어입니다. 학력은 충족이 될 것 같고 그 3학년 때 어떤 과학 과목 들었는지 아세요? 물리랑 지구과학. 물리 몇 등급인지? 5등급이요? 그러면은 파운데이션 입학에는 학력 문제 없을 거고 영어는 IELTS나 토플 둘 다 가능하니까 시험 봐서 저 점수만 맞추면 되는데 이거는 진짜 미니멈이라는 거. 학비는 파운데이션 1년에 14,000유로, 한국 돈으로 1,700, 1,800만 원 정도 하고요. 학사 들어가면 이것보다는 좀 더 저렴한데 이제 매일 조금씩은 오릅니다. 기숙사가 저희 교내 기숙사 하나 있고 시내, 그러니까 교외 기숙사가 하나 있는데 학생이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면 되고 참고로 교내 기숙사가 훨씬 인기도 많고 시설도 조금 더 좋아서 마감이 좀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비용 같은 경우는 교내 기숙사가 650유로 정도 해서 80만 원 정도 하고요. 한 달에 반값만. 그리고 교외 기숙사는 한 70만 원 정도 합니다. 기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조건부로라도 아까 뭐 영어가 모자르든 조건부로 입학허가서 먼저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조건부로라도 입학허가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신청을 할 수 있어서 굳이 영어까지 다 준비해서 지원한다면 지원하실 필요 없고 그냥 일단 고등학교 성적표랑 여건만 준비해서 먼저 지원하시면 조건부 입학허가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기숙사 신청 이제 오픈됐다고 하면 그때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다 혼자 쓰는 방이고 욕실이랑 주방까지 있는 그냥 한국으로 생각하면 원룸 형태. 근데 시설 굉장히 좋습니다. 일정이 저희 지원해서 모든 조건 다 맞추고 학비 내는 것까지가 7월 1일 전에 돼야 돼서 영어 시험은 늦어도 5, 6월까지는 봐야 되고요. 비자 마감일은 이제 비자가 한국 학생이 아니라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대학에서 다 대행을 해줘요. 필요한 서류를 7월 15일까지만 내면 되고 저희가 오리엔테이션 9월 중순부터 일주일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수업 시작 9월 말부터 해서 6월 말까지 9개월 공부합니다. 비자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거는 사실 뭐 지금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는데 학생이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라 대학에서 다 대행을 해주고 한국 학생은 지금까지 전혀 문제 없었다는 거. 비자가 신청되는 시점은 학생이 학비까지 낸 이후에 여름에 진행이 되고 비자는 파운데이션 플러스 학위 과정까지 다 커버가 됩니다.